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그 누구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평소 온순하고 훈련이 완벽하게 된 순백의 진돗개 백설이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에 위치한 대한중학교 강당 무대 위에 걸린 거대한 그림을 뚫어져라 바라보며 목 깊숙이에서 났고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낼 줄은 경고도 없이 백설이가 달려들었다. 그의 날카로운 이빨이 수십 년 된 오래된 캔버스를 맹렬한 기세로 찢어 발겼다. 천이 찢어지는 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비명소리가 터져나왔다. 혼란이 순식간에 퍼졌다. 몇몇 선생님들은 백설이가 갑자기 미쳐버렸다고 생각했다. 학생들은 무서워서 뒤로 물러났다. 하지만 그림이 무너져 내리면서 그 뒤에 숨겨진 것이 드러났을 때 강당 전체가 죽음처럼 조용해졌다. 백설이가 발견한 것은 이 작은 마을과 학교의 가장 어두운 비밀을 세상에 폭로하게 될 것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발견이 아니라 한국 현대사의 숨겨진 조각을 드러내는 순간이었다. 그날은 완전히 평범한 지역사회 봉사활동 날로 시작되었다. 10월의 선선한 아침, 경찰관 이민수와 그의 파트너인 3살 된 진돗개 백설이는 대한중학교에서 안전교육시범을 보이기 위해 초대받았다. 이는 지역 경찰서에서 추진하는 경찰과 함께하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 프로그램의 일환이었다. 민수는 10년 경력의 베테랑 경찰관이었지만 경찰견과 함께 일한 것은 백설이가 처음이었다. 2년 전 전라남도 진도에서 온 백설이는 특별한 재능을 보였다. 다른 견종들과 달리 진돗개 특유의 예리한 직감과 충성심, 그리고 뛰어난 후각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아침 9시 민수와 백설이가 학교에 도착했을 때 대한중학교의 낡은 건물은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다. 1960년대에 지어진 이 3층 건물은 시간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다. 페인트가 벗겨진 벽, 삐걱거리는 나무 계단, 그리고 오래된 냄새가 복도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하지만 백설이는 처음 학교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부터 뭔가 다른 기색을 보였다. 평소보다 더 예민하게 주변을 살피고 있었고 길을 쫑긋 세운 채 어디선가 나는 냄새를 맡고 있는 것 같았다. 민수는 처음에는 새로운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체육관은 300여 명의 학생들과 20여 명의 선생님들로 가득했다. 아이들은 마루 바닥에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고 선생님들은 벽을 따라 서서 정중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강당의 천장은 높았고 오래된 형광등들이 희미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무대 위에는 커다란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경찰과 함께하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쓰여 있었다. 그 옆으로는 1970년대에 그려진 것으로 보이는 큰 벽화가 있었다. 큰 나무 아래에서 책을 읽는 아이들의 모습을 그린 평화로운 그림이었다. 백설이는 민수의 왼쪽에서 똑바로 앉아 훈련받은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의 새하얀 털은 강당의 조명 아래서 더욱 빛나 보였다. 귀를 쫑긋 세우고 마치 이미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처럼 진지한 표정으로 군중을 훑어보고 있었다. 김영애 교장 선생님이 마이크를 들고 학생들에게 소개했다. 오늘 우리 학교를 방문해 주신 이민수 경찰관님과 백설이를 환영해 주세요. 백설이는 우리나라 토종개인 진돗개로 아주 똑똑하고 용감한 경찰견입니다. 아이들이 박수를 치자 백설이는 꼬리를 한번 흔들었지만 곧 다시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시범은 계획대로 완벽하게 진행되었다. 민수는 먼저 경찰견의 역할과 훈련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아이들은 진돗개의 역사와 특징에 대한 이야기에 특히 관심을 보였다. 진돗개는 우리나라에서만 자라는 특별한 개입니다. 700년 이상의 긴 역사를 가지고 있고 주인에 대한 충성심과 뛰어난 감각 능력으로 유명하죠. 백설이도 그런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범은 기본적인 복종 훈련이었다. 백설이는 민수의 명령에 따라 앉기, 눕기, 기다리기를 완벽하게 수행했다. 아이들이 감탄하며 박수를 쳤다. 두 번째는 후각을 이용한 물건 찾기였다. 민수가 미리 준비한 작은 가방을 무대 한쪽에 숨겨두었다. 백설이는 코를 킁킁거리며 강당을 돌아다니다가 정확히 그 가방을 찾아냈다. 아이들의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세 번째는 모의 범인 체포 시범이었다. 김철호 체육 선생님이 자원하여 범인 역할을 맡았다. 팔에 보호대를 착용한 김 선생님이 도망가는 흉내를 내자 백설이는 신속하게 달려가서 보호대를 물고 그를 제압했다. 하지만 명령을 받으면 즉시 놓아주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아이들은 백설이의 영리함과 민첩함에 완전히 매료되었다. 박수 소리가 강당을 가득 메웠다. 백설이는 꼬리를 흔들며 자랑스럽고 차분하게 민수에게 돌아왔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성공적인 시범이었다. 하지만 그때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박수 소리가 점점 줄어들어갈 무렵 백설이의 태도가 급격하게 바뀌었다. 방금 전까지 활기차게 꼬리를 흔들던 그가 갑자기 모든 움직임을 멈췄다. 꼬리가 아래로 내려가고 귀가 앞으로 바짝 기울어지며 온몸이 경직되었다. 민수는 즉시 이 변화를 알아차렸다. 2년 동안 백설이와 함께 일하면서 그의 모든 행동 패턴을 익혔기 때문이다. 백설이는 뭔가 심각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절대 이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았다. 경고도 없이 백설이는 급격히 몸을 돌려 강당의 한쪽 벽을 응시하기 시작했다. 구체적으로는 출구 근처에 있는 크고 색이 바랜 벽화를 뚫어져라 바라봤다. 그의 시선은 마치 그 그림 뒤에 뭔가 중요한 것이 숨어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듯했다. 강당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다. 몇몇 선생님들이 백설이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채기 시작했다. 아이들도 걔가 갑자기 조용해진 것을 보고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민수는 조용히 백설이에게 돌아와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백설이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대신 한 걸음 더 그 벽화 쪽으로 나아가며 목구멍 깊숙이에서 낳고 불길한 으르렁거림을 내기 시작했다. 그 순간 강당 전체가 조용해졌다. 아이들의 수군거림도 선생님들의 속삭임도 모두 멈췄다. 모든 시선이 백설이에게 집중되었다. 뭔가가 백설이의 예민한 감각을 자극하고 있었다. 그리고 민수는 오랜 경험으로 백설이의 직감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민수가 백설이를 진정시키려고 다가가려던 바로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백설이가 갑자기 달려들었다. 번개처럼 빠르게 마치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단호하게 훈련받은 경찰견이 벽의 벽화를 향해 뛰어올랐다. 어머! 몇몇 여선생님들이 놀라서 소리를 질렀다. 아이들 중 일부는 겁에 질려 비명을 질렀고 일부는 신기해하며 눈을 크게 떴다. 민수의 본능이 즉시 발동했다. 백설아, 멈춰. 그가 급하게 외쳤지만 백설이는 이미 행동을 개시한 후였다. 백설이의 강력한 뒷다리가 바닥을 차고 올라가서 앞발이 벽에 힘차게 부딪혔다. 그의 날카로운 발톱이 오래된 캔버스를 긁기 시작했고 즉시 그림의 아래쪽 모서리를 찢기 시작했다. 이것은 맹목적인 공격성이 아니었다. 백설이의 움직임에는 목적이 있었고 집중력이 있었고 정밀함이 있었다. 그는 단순히 파괴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무언가를 조사하고 있었고 무언가에 도달하려고 하고 있었다. 민수는 전에 이런 백설이의 표정과 행동을 본 적이 있었다. 주로 심각한 마약 단속 작업이나 중요한 증거물 수색 작업에서였다. 백설이가 이렇게 행동할 때는 반드시 중요한 이유가 있었다.
큰 나무 아래에서 책을 읽는 아이들의 평화로운 모습을 그린 벽화가 점점 찢어지기 시작했다. 백설이가 재료를 발톱으로 긁고 이빨로 잡아당기자 캔버스의 큰 조각들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강당은 완전한 혼란에 빠졌다. 아이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고 선생님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다. 민수가 급히 달려와서 백설이의 하네스를 잡고 그를 멈추려 했다. 백설아, 그만해. 하지만 백설이를 잡으려던 그 순간 민수는 갑자기 멈췄다. 냄새였다. 희미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그리고 매우 이상한 냄새였다. 그것은 일반적인 학교 냄새가 아니었다. 오래된 페인트나 곰팡이 또는 학생들이 남긴 음식 냄새가 아니었다. 그것은 더 날카롭고 더 자극적이며 더 위험한 냄새였다. 민수의 눈이 커졌다. 10년간의 경찰 경험이 그에게 이 냄새가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었다. 화학물질. 그것도 일반적인 청소용품이나 페인트가 아닌 훨씬 더 위험한 종류의 화학물질이었다. 폭발물의 잔여물일 가능성도 있었다. 갑자기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개의 돌발 행동이 아니었다. 백설이가 심각하고 위험한 무언가를 감지한 것이었다. 모든 학생들, 잠시 뒤로 물러서 주세요. 민수가 침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선생님들, 학생들을 강당 반대편으로 대피시켜 주십시오. 김영애 교장 선생님이 상황의 심각성을 즉시 파악했다. 학생 여러분, 질서를 지키며 저쪽으로 이동해 주세요. 천천히, 밀지 말고요. 교실은 더 이상 교실이 아니었다. 그곳은 잠재적인 위험 지역이 되어버렸다. 민수는 백설이 옆에 조심스럽게 웅크리고 앉았다.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표면적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했다. 눈을 가늘게 뜨고 백설이가 찢어놓은 그림 뒤를 자세히 들여다봤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10월의 부드러운 햇살이 먼지를 일으켜 세웠고 그 먼지들이 마치 작은 은색 입자들처럼 공기 중에서 춤을 추고 있었다. 오래된 벽에는 세월의 흔적인 금이 여러 곳에 가 있었다. 그리고 그가 다음에 본 것은 그의 숨을 완전히 멎게 만들었다. 찢어진 캔버스 뒤 벽 속에 작은 나무 패널이 박혀 있었다. 언뜻 보면 벽의 일부처럼 보였지만 자세히 보면 그것은 분명히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숨겨진 문이었다. 보이는 경첩이나 손잡이는 없었지만 가장자리가 약간 튀어나와 있었고 무엇보다 그 틈 사이로 그 이상한 화학 냄새가 더 강하게 풍겨나오고 있었다. 백설이는 여전히 그 틈에 코를 바짝 대고 났고 지속적인 으르렁거림을 내고 있었다. 그의 온몸이 긴장되어 있었고 꼬리는 곧게 서 있었다. 이것은 백설이가 정말 중요한 무언가를 발견했을 때 보이는 전형적인 반응이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그 나무 패널을 살펴봤다. 손가락으로 가장자리를 따라 눌러보니 그것은 실제로 움직였다. 오래된 경첩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천천히 열렸다. 뒤에서 지켜보던 몇몇 선생님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다. 숨겨진 칸막이가 열리자 그 안에서 예상치 못한 물건이 나타났다. 금속 상자였다. 크기는 대략 30cm 정도 되는 정사각형 모양이었고 표면은 세월에 의해 녹이 슬어 있었다. 하지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그 상자를 잠그고 있는 복잡한 메커니즘이었다. 그것은 일반적인 자물쇠가 아니었다. 여러 개의 작은 다이얼과 레버가 조합된 마치 금고에서나 볼 수 있을 것 같은 정교한 잠금 장치였다. 그리고 상자의 한쪽 면에는 희미하게 남아있는 무언가의 표시가 있었다. 글자인지 숫자인지는 확실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의도적으로 새겨진 것이었다. 이것은 명백히 선생님이 개인적인 물건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숨겨둔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훨씬 더 체계적이고 훨씬 더 비밀스러웠으며 훨씬 더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그 상자를 꺼내어 바닥에 놓았다. 상자는 예상보다 무거웠고 안에서 뭔가가 움직이는 소리가 났다. 한 선생님이 창백한 얼굴로 조용히 속삭였다. 이게 우리 학교 그림 뒤에 뭘 하고 있는 거죠?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휴대폰을 꺼내서 경찰서에 신고하고 있었다. 여기 대한중학교입니다. 의심스러운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즉시 지원 요청합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 폭발물 처리반도 함께 보내주세요. 경찰과 폭발물 처리반이 도착하기까지는 약 30분이 걸렸다. 그 시간 동안 강당은 이상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학생들은 강당 한쪽 끝으로 대피해 있었지만 호기심에 눈을 반짝이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했지만 자신들도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 역력했다. 백설이는 여전히 그 금속 상자 근처에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었다. 길을 세우고 몸으로 상자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었다. 민수가 다른 곳으로 가라고 명령해도 백설이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김영애 교장 선생님은 다른 교직원들과 함께 학교의 오래된 기록들을 뒤져보고 있었다. 혹시 그 숨겨진 공간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다. 이상해요. 30년 경력의 박순자 교무부장이 말했다. 제가 이 학교에 온 지 25년이 되는데 그런 비밀 공간이 있다는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벽화는 언제부터 있었죠? 민수가 물었다. 그것도 확실하지 않아요. 제가 왔을 때는 이미 있었거든요. 아마 1970년대쯤에 그려진 것 같은데. 그때 한나이 든 선생님이 기억을 더듬으며 말했다. 아, 그러고 보니 제가 여기 첫 발령받았을 때 선배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학교가 처음 지어질 때 뭔가 이상한 일들이 있었다고. 어떤 이상한 일들이요? 정확히는 기억 안 나는데 건축 과정에서 원래 계획에 없던 작업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건축업체도 서울에서 온 큰 회사였는데 이런 작은 마을 학교치고는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드디어 경찰 지원팀과 폭발물 처리반이 도착했다. 검은색 방호복을 입은 전문가들이 각종 장비를 들고 강당으로 들어왔다. 폭발물 처리반장인 최대호 경위가 상황을 브리핑받은 후 즉시 현장을 검사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먼저 특수 스캐너를 사용해서 상자의 내용물을 파악하려고 했다. 최 경위가 스캐너 결과를 보며 이상한 표정을 지었다. 폭발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용물이 상당히 복잡해 보이네요. 여러 종류의 물질이 섞여 있어요. 위험하지는 않나요? 민수가 물었다. 현재로서는 위험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열어보는 것이 좋겠어요. 폭발물 처리 전문가들이 특수도구를 사용해서 조심스럽게 상자의 잠금 장치를 해제하기 시작했다. 그 복잡한 메커니즘을 푸는 데만 20분이 걸렸다. 마침내 상자가 열렸다. 상자가 열리는 순간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상자 안에는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물건들이 들어있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오래된 문서들이었다. 누렇게 바랜 종이들이 조심스럽게 플라스틱 봉투에 쌓여 있었다. 그 위에는 손으로 그린 정교한 지도들이 있었다. 그 지도들은 이 지역의 지형과 건물들을 매우 상세하게 표시하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현재의 지도와는 상당히 다른 부분들이 있었다. 그 아래에는 건물 설계도들이 있었다. 대한중학교의 설계도였지만
현재 학교의 구조와는 다른 부분들이 표시되어 있었다. 특히 지하 부분에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여러 개의 방들이 그려져 있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에 발견된 물건들이었다. 작은 총기가 하나 있었다. 오래된 모델이었지만 여전히 위험해 보였다. 그리고 그 옆에는 탄환 몇 발이 별도의 용기에 보관되어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자의 맨 아래에서 가장 놀라운 것이 발견되었다. 극비, 극비 라고 빨간 글씨로 큼직하게 찍힌 폴더가 나왔다. 그 폴더 안에는 흑백 사진들과 암호화된 편지들, 그리고 여러 종류의 공식 문서들이 들어있었다. 문서들의 상단에는 대한민국 중앙정보부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고, 날짜는 1960년대와 1970년대를 가리키고 있었다. 사진들을 자세히 보니 이 지역의 모습을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한 것들이었다. 그런데 현재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지금은 평범한 주택가인 곳에 큰 안테나들이 설치되어 있었고, 현재 학교 뒤편 공터에는 여러 개의 임시 건물들이 있었다. 최대호 경위가 문서들을 조심스럽게 살펴보며 말했다. 이것은 정말 대단한 발견입니다. 이 문서들은 국가기록원에서 관리해야 할 수준의 역사적 자료들이에요. 그 자리에서 즉시 국가정보원과 국가기록원에 연락이 갔다. 2시간 후 정부 관계자들과 역사학 전문가들이 현장에 도착했다. 한국근현대사 전문가인 서울대학교 이준호 교수가 문서들을 검토한 후 놀라운 사실을 발표했다. 이 문서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196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이 지역이 비밀 정보 활동의 거점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냉전 상황에서 북한의 남침에 대비한 정보 수집과 통신 활동이 이곳에서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문서들을 더 자세히 분석한 결과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다. 이 작은 마을은 겉보기에는 평범한 농촌 마을이었지만 실제로는 매우 중요한 전략적 위치에 있었다. 서울과 가까우면서도 북한과의 접경 지역을 감시하기에 적절한 거리에 있었고, 무엇보다 평범해 보여서 적의 의심을 사지 않을 곳이었다. 대한중학교가 지어지기 전 이 자리에는 비밀 통신 기지가 있었다. 강력한 무선 통신 장비들이 설치되어 있었고, 북한의 동향을 감시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중요한 거점 역할을 했다. 그리고 그 벽화 뒤에 숨겨진 공간은 데드드라프 장소였다. 정보 요원들이 수집한 정보를 안전하게 저장하고 다른 요원들이나 상급기관에 전달하기 위한 비밀 저장소였던 것이다. 이준호 교수가 벽화에 대해서도 흥미로운 사실을 밝혀냈다. 이 벽화는 1973년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정보기지가 폐쇄되면서 학교가 건설되었는데 비밀 공간을 완전히 막는 대신 벽화로 위장한 것 같습니다. 왜 완전히 막지 않고 벽화로만 가렸을까요? 민수가 물었다. 아마도 긴급 상황에 대비해서였을 것입니다. 1970년대는 아직 북한의 위협이 상당했던 시기이거든요. 언제라도 다시 이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완전히 봉인하지 않고 임시로 가려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벽화를 그린 화가가 이 비밀을 몰랐다는 점이었다. 당시 학교 관계자들조차 그 뒤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몰랐다. 오직 극소수의 정보 관계자들만이 이 비밀을 알고 있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도 세상을 떠나거나 기억에서 사라져버린 것이었다. 벽화 속 평화로운 아이들의 모습은 아이러니컬하게도 가장 위험하고 긴장된 시대의 흔적을 감추고 있었던 것이다. 이 놀라운 발견 이후 전문가들은 학교 전체를 정밀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더 많은 숨겨진 비밀들이 드러났다. 지하실에서는 오래된 무선 통신 장비의 잔해들이 발견되었다. 1960년대에 사용되던 대형 무선기의 부품들과
안테나 연결선들이 콘크리트 벽 속에 묻혀 있었다. 도서관 뒤편에서는 또 다른 비밀 저장 공간이 발견되었다. 이곳에는 더 많은 지도들과 암호표들, 그리고 당시 요원들이 사용했던 신분증 위조 도구들이 보관되어 있었다. 가장 놀라운 발견은 학교 운동장 아래에서 나왔다. 지하 3m 지점에서 작은 벙커 같은 구조물이 발견된 것이다. 이 벙커는 핵 공격이나 대규모 폭격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고, 비상시에 중요한 정보와 인력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대피소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 발견의 소식이 언론에 알려지자 전국적인 관심이 쏟아졌다. 뉴스 프로그램들이 연일 이 사건을 다뤘고, 역사 다큐멘터리 제작진들이 현장을 찾았다. 해외 언론들도 관심을 보였다. 평범한 시골 학교에서 발견된 냉전 시대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들이 나갔다. 정부에서는 이 발견의 역사적 가치를 인정하여 대한중학교를 근현대사 교육 현장으로 지정했다. 그리고 발견된 모든 자료들을 국가기록원에서 정식으로 보존하기로 결정했다. 국방부에서도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발견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사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우리나라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가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는지를 보여주는 귀중한 증거다. 그리고 이 모든 발견의 시작점이 된 백설이는 순식간에 전국적인 유명인사가 되었다. 각종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고 TV 프로그램의 출연 제의도 많이 왔다. 진돗개 보존회에서는 백설이를 올해의 진돗개로 선정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감동적인 것은 국민들의 반응이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백설이를 칭찬하는 글들이 쏟아졌다. 역시 우리나라 토종개, 진돗개의 자랑, 백설이가 우리 역사를 찾아줬다는 댓글들이 넘쳐났다. 어린 학생들은 백설이를 영웅으로 여겼다. 전국의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백설이처럼 용감한 개 그리기 대회가 열렸고, 백설이를 주인공으로 한 동화책도 출간되었다. 1개월 후 청와대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대통령이 직접 백설이에게 국가유공동물 인증서를 수여하는 행사였다. 이는 대한민국 역사상 동물에게 주어진 최고 수준의 공식적인 인정이었다. 대통령은 치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백설이는 단순히 개가 아닙니다. 우리 역사에 숨겨진 진실을 찾아낸 작은 영웅입니다. 인간보다 더 예민한 감각으로 우리가 놓친 중요한 것들을 발견해 주었습니다. 민수경관도 함께 표창을 받았다. 그의 침착한 판단과 신속한 대응이 이 중요한 발견을 가능하게 했다는 이유에서였다. 행사장에는 대한중학교 학생들과 선생님들도 초대되었다. 아이들은 자신들의 학교에서 일어난 일이 이렇게 큰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을 자랑스러워했다. 이 사건은 한국 교육계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대한중학교는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학교 중 하나가 되었다. 하지만 이것이 단순한 관광명소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교육부에서는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학교 한쪽에는 한국 근현대사 체험관이 설치되었다. 학생들과 방문객들이 발견된 유물들의 복제품을 직접 보고 만질 수 있도록 했다. 원본들은 국가기록원으로 옮겨졌지만 정교한 복제품들을 통해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게 되었다. 역사 선생님들은 이제 교과서만으로는 할 수 없었던 살아있는 역사 교육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학생들은 자신들의 발밑에 숨어있던 역사를 통해 과거와 현재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직접 느낄 수 있었다. 전국의 다른 학교들에서도 이 사례의 영감을 받아 자신들의 지역 역사를 탐구하는 프로그램들이 생겨났다. 학생들이 직접 지역의 어르신들을 인터뷰하고 오래된 건물들을 조사하며 숨겨진 역사를 찾아내는 활동들이 활발해졌다.
백설이의 활약은 진돗개라는 견종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동물학자들이 진돗개의 특별한 능력에 대해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했다. 그 결과 진돗개는 다른 견종들보다 훨씬 발달된 후각과 청각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주인에 대한 충성심과 결합될 때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다. 경찰청에서는 백설이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진돗개를 경찰견으로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주로 독일 세퍼드나 벨기에 말리노이즈 같은 외국 견종들을 사용했지만 이제는 우리나라 토종견인 진돗개의 가능성에 주목하게 된 것이다. 진도군에서는 백설이를 명예 홍보대사로 임명했다. 그리고 백설이 기념관을 건립하여 진돗개의 역사와 특성을 소개하는 교육시설을 만들었다. 대안중학교가 위치한 작은 마을도 큰 변화를 경험했다. 예전에는 젊은 사람들이 도시로 떠나가는 전형적인 농촌 마을이었지만 이제는 역사와 문화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교육 관광지가 되었다. 지역 주민들은 처음에는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황했지만 점차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새로운 카페와 기념품 가게들이 생겨났고 민박업체들도 늘어났다.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주민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났다. 그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곳이 얼마나 특별하고 의미 있는 곳인지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 우리 마을에 이런 역사가 숨어 있었다니. 50년간 이곳에 살아온 박영수 이장은 감회 깊게 말했다. 백설이가 우리에게 우리 자신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해줬어요. 발견 이후 1년이 지났지만 관련 연구는 계속되고 있다. 역사학자들은 발견된 문서들을 바탕으로 한국 냉전사에 대한 새로운 연구서들을 출간하고 있다. 이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정보 활동들과 당시 사람들의 생활상이 점차 밝혀지고 있다. 고고학자들은 이 지역 전체에 대한 발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학교 주변에도 비슷한 시설들이 더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동물 행동학자들은 백설이의 능력을 분석해서 다른 진돗개들의 훈련에 활용하고 있다. 어떤 조건에서 개들이 이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이 모든 명성에도 불구하고 백설이는 여전히 민수경관과 함께 일상적인 경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아침에 일어나서 산책을 하고 훈련을 받고 순찰을 돌고 필요할 때는 수색 작업에 참여한다. 백설이에게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다. 다만 이제는 어디를 가든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다. 아이들은 백설이를 보면 달려와서 사진을 찍고 싶어하고 어른들은 고개를 숙여 인사한다. 민수경관은 이런 변화가 백설이에게 부담이 될까 걱정했지만 백설이는 여전히 밝고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오히려 사람들의 관심을 즐기는 것 같기도 하다. 백설이는 여전히 그냥 개예요. 민수가 말한다. 좋은 냄새가 나면 킁킁거리고 놀고 싶으면 꼬리를 흔들고 배고프면 밥그릇 앞에 앉아 있어요. 다만 가끔 놀라운 일을 해낼 뿐이죠. 백설이의 첫 번째 발견 이후 비슷한 사례들이 전국에서 보고되기 시작했다. 경주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리모델링 작업 중에 통일신라 시대의 유물들이 발견되었다.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일제강점기 때의 저항 관련 문서들이 나왔다. 대전의 한 중학교에서는 6.25 전쟁 당시의 피난민 관련 자료들이 발견되었다. 이런 발견들이 이어지면서 교육부에서는 학교 숨겨진 역사 찾기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전국의 오래된 학교들을 체계적으로 조사해서 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들을 찾아내는 것이 목표였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에서 백설이와 민수는 자문 역할을 맡게 되었다. 백설이의 예민한 후각이
다른 숨겨진 공간들을 찾아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서였다. 백설이의 이야기는 국경을 넘어 해외에서도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미국의 한 TV 채널에서는 백설이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했다. 한국의 영웅견, 역사를 찾아내다라는 제목의 이 다큐멘터리는 미국과 유럽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일본의 한 대학에서는 백설이의 사례를 연구해서 동물의 특별한 감각 능력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다. 중국에서는 자국의 토종견들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일어났다. 국제경찰견 협회에서는 백설이를 명예회원으로 등록했다. 그리고 한국의 진돗개 품종에 대한 새로운 연구를 시작했다. 현재 대한중학교와 지역사회에서는 이 놀라운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를 위한 여러 계획들을 세우고 있다. 학교에서는 백설이 기념 도서관을 건립할 예정이다. 이곳에는 한국사 자료들과 함께 동물의 능력에 대한 과학적 연구 자료들도 함께 비치될 계획이다. 지역 자치단체에서는 역사 탐험 마을이라는 컨셉으로 지역 전체를 역사 교육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 관광객들이 와서 역사를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다. 경찰청에서는 백설이를 모델로 한 경찰견 훈련 프로그램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진돗개의 특별한 능력을 활용한 새로운 수사 기법들을 개발하고 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깊은 의미는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숨겨진 이야기들이 있는지, 그리고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진실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일 것이다. 백설이는 복잡한 기계나 첨단 기술이 아닌 자연이 준 본능과 감각으로 인간이 발견하지 못한 것을 찾아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자연과 동물의 소중함, 그리고 그들의 능력에 대한 겸손한 인정의 필요성을 일깨워준다. 또한 이 사건은 과거와 현재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역사가 얼마나 우리 일상생활 가까이에 살아 숨쉬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평범해 보이는 교실 벽 뒤에 국가의 중요한 역사가 숨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주변 어디에나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이야기들이 있을 것이다. 백설이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그는 여전히 민수경관과 함께 매일 아침 일어나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한다. 코를 킁킁거리며 새로운 냄새를 맡고 꼬리를 흔들며 사람들을 반기고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자신의 특별한 능력을 발휘할 준비가 되어 있다. 대한중학교에서는 매년 10월에 백설이의 날을 기념한다. 이날에는 전국에서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모여서 역사의 중요성과 동물들의 놀라운 능력에 대해 배우고 토론한다. 민수경관은 은퇴할 때까지 백설이와 함께 일할 계획이다. 그는 종종 말한다. 백설이는 나에게 경찰견 이상의 의미예요. 그는 우리에게 과거를 들여다보는 창을 열어준 진정한 역사의 발견자입니다. 그리고 백설이는 그는 여전히 그저 충실하고 사랑스러운 개일 뿐이다. 매일 아침 꼬리를 흔들며 새로운 모험을 기다리고 민수와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언제든지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완수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중요한 교훈을 준다. 첫째, 가장 평범해 보이는 일상 속에서도 놀라운 발견과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백설이가 찾아낸 비밀은 50년 이상 그 자리에 있었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둘째, 동물들의 놀라운 능력과 직감을 존중하고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의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자연이 동물들에게 준 특별한 감각들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 셋째, 역사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 계속 영향을 미치는 살아있는 것이라는 점이다. 백설이가 발견한 과거의 흔적들은 현재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더해주었다. 넷째, 한 개인,
또는 한 마리 개의 작은 행동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보여준다. 백설이의 순간적인 반응이 전국적, 나아가 국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많은 사람들의 인생에 영향을 미쳤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는 우리나라의 토종 문화와 전통의 소중함을 일깨워준다. 진돗개라는 우리의 토종견이 보여준 특별한 능력은 우리 것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게 해주었다. 오늘도 어디선가 백설이는 민수경관과 함께 거리를 순찰하며 그의 예민한 코로 세상을 탐험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언제 또 어떤 놀라운 발견을 할지 아무도 모른다. 진돗개 백설이의 이야기는 계속된다. 우리 모두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수많은 비밀들과 함께